이번에 해드릴 내용은 구도입니다. 이 사진을 하면서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사진적인 구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구도를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사진 구도를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결국 사진을 포기하는 분도 있다라는 아주 엄청난 소리까지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구도가 물론 이 구도라는 게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주제를 보다 강렬하게 살리고 나타내기 위해서 그 선형, 명암 뭐 이런 것들을 미적으로 배치하는, 그러니까 구성이나 배열을 의미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는데 그게 절대적인 원칙이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다른 강의 시간에서 항상 강조했듯이 사진에는 절대적인 원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하는 건 그렇게 말한 사람의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지 그게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고요.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고 내가 찍고자 하는 방향에 맞다라고 그러면 그게 가장 완벽한 사진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는 얘기고, 이 구도의 그런 그 굴레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표현이 아주 진짜 완벽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구도의 개념은 회화주의 사진에, 그러니까 회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 내려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걸 이 짧은 시간에 사진 용어 사전의 강의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그림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림에 주눅들어서 활동이 위축됐던 그런 사항들이 이 사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그림의 구도가 사진에 쓰이기 시작했고, 그런 방법이 지금까지도 철칙 아닌 철칙으로 내려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구도를 보면은 저는 이름도 잘 모르겠고 형식도 잘 모르겠는데 뭐 역삼각형 구도라든가 뭐 X자형 구도, 뭐 대칭형 구도, 방사성형 구도, 집중형, 뭐 터널식,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맞다라고 하면 뭐 저런 방법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꼭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상황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지만 그게 절대적인 원칙을 갖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다라는 점을 아시고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사진 구도의 개념으로 따지고 본다라고 그러면 딱 1950년도 중반을 기점으로 그 까르띠에 브레송이 중심이 됐던 사진적 구도의 방법과 그다음에 1950년도 중반 이후에 로버트 프랭크를 중심으로 한 이런 새로운 신영상주의 사진가라고 그러는데 새로운 사진만이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의 형식을 강조할 수 있는 이런 구도의 형식으로 바뀐 분기점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는 1950년도 전까지는 그 황금 분할에 의한 그런 안정적인 구도가 사진의 철칙의 원칙으로 이어져 왔다라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아마추어 사진 부류에서는 그런 황금 분할의 구도를 사진의 가장 완벽한 구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황금 분할 그 구성에 대한 그 도표가 나와 있는데 전체 화면의 3분의 1 되는 지점에 중요 피사체를 놓고 이 피사체 무게에 맞는 무게 중심을 맞춰줄 수 있는 그 반대쪽 지점에 또 하나의 물체를 놔서 이 중심을 잡아주는 이런 형태의 방향, 표현 방법, 그 다음에 시선 방향 공간 처리로 이렇게 좀 안정적이고 시야가 탁 트인 듯한 이런 표현 방법이 가장 사진의 완벽한 구도로 인정을 받았던 게 그 황금 분할이 가장 대표적인 구성이었지만, 그게 이제 1950년도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사진가가 누구냐면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이죠.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은 제가 결정적 순간이라는 파트에서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고 다른 강의 시간에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사람은 뭐 빛, 구도, 감정이 일치하는 순간에 셔터를 눌러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서 그 3대 요소 중에 구도라는 점을 또 강조를 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까르띠에 브레송은 또 그림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말년에는 또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라 이런 구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까르띠에 브레송 사진을 보면 스틸 포토그래프 사진이지만 굉장히 그 화면 자체가 황금 분할을 철저히 철저히는 모르겠지만 황금 분할의 원칙을 대다수의 사진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좀 굉장히 안정적인 형태로 사진 표현을 강조했던 그런 사진가가 브레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모든 사진의 중심이 이 브레송 스타일로 이어져 왔던 건데, 그게 1950년도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사진사적으로 봤을 때는 신형상주의 사진가라고 얘기하는 로버트 프랭크의 등장으로 이 기존의 브레송이 추구해왔던 사진적인 기본 구성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고요. 그 사진의 그런 그 독자적인 영역으로 표현 방법으로 전환이 됐던 거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젊은 사진가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 후세의 사진가들한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 로버트 프랭크가 촬영했던 미국인이라는 사진집에 보면은 이렇게 구성 자체가 기존의 그 황금 분할에 의한 안정적인 형태의 그 표현 방법이 아닌 그 약간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는 이런 느낌이 강조되는, 분명히 똑바로 가로로 세로로 서져 있는 사진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듯한 느낌의 그런 불안감을 더 가중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버트 프랭크가 표현했던 그 미국인이라는 사진에서는 미국의 그런 암담한 현실, 그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 안정적인 구도 자체 가지고는 이 프랭크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지가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유로운 형태의 그 표현 방법으로 인해서 로버트 프랭크의 사진이 훨씬 돋보일 수가 있었던 건데, 우스운 얘기지만 당시에는 이 사진을 찍어서 미국에서 출판을 하려고 했는데요. 어느 한 군데 출판사에서도 받아주질 않았대. 기본도 안 돼 있는 사진 갖고 어떻게 출판하느냐 할 정도로 거부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초점도 안 맞지, 구도도 개판이지. 그래서 결국은 유럽에 가서 출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 정도로 아주 그 당시에는 굉장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구도의 방법이었다. 그래서 구도의 기본적인 개념, 회화적인 구도의 개념이 깨졌던 게 이 로버트 프랭크 이후에 신형상주의 사진가들, 뭐 월리엄 그라임, 브루스 데이비스 뭐 이런 형태의 사진가들이 등장하고, 지금은 이게 일반적인 형태로 표현 방법이 됐던 건데, 안타깝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추어 사진 집단에서는 아직도 그 황금 분할에 의한 회화주의 구도를 사진의 철칙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아주 답답하고 답답한 현실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구도에 대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